안녕하세요. 부가트 지도사를 수업하게 된 김미희입니다. 자, 저와 함께 부가트를 이렇게 수업해 보시면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1강 부가트랍니다. 부가트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가트는 북과 아트가 결합한 말입니다. 문학과 미술이 결합한 행태로서 불어로 미술가의 책이라고 하며 그 시초로는 중세의 성서 필사본에 자, 여기 보시면 중세 성서 필사본에 삽입된 사바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북과 아트의 결합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문학에서 먼저 시작했을까요? 예술에서 먼저 시작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성서의 필사본에 삽입된 사파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죠. 이 글에서 보면 문학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미술인 아트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트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미지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글자가 있어도 책이 되죠. 그리고 이미지와 글자가 같이 있어도 책이 되는 겁니다. 맞죠? 글자만 있어도 책이 되고요. 요 사이는 글자 없이요. 이미지, 그림만 있어도 책으로 판매되죠. 그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죠? 거기에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와 그림이 같이 있어도 책인 거예요. 그죠? 책에 담는 내용의 구성 및 표현 기법이 이렇게 다양하고요. 독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가트는 예술 작품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책의 형식을 이용한 시각 예술로 작품을 통칭하고요. 좁게는 예술가들이 책의 내용을 그림 또는 사파로 옮겨서 책을 꾸미는 것을 지칭합니다. 부가트 작품만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그런 작가들을 우리는 북 아티스트라고 하고요. 부가트는 책 오브제, 오브제라고 해서 미술 소재와 상관없이요. 징크 아트라고도 하죠. 요새는 여러 가지 폐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책과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책 오브제나 아트북, 아티스트북을 포함한 예술적 장르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책이란 집 간접적인 모양과 형태를 다 포함한 무엇으로 본다는 거죠? 창작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부가트는 아티스트로서의 작품, 취미 활동을 통한 수첩, 다이어리 이런 개인 소장용이나 선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용도로 만들기도 하고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육 부가트라 해서 현장 체험을 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역사 그리고 교과 과정이라든지 문화, 사회, 경제 등을 통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연계해서 부가트 활동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도서관 등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가트의 기본 구조 방식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코덱스북, 폴더 방식, 펜 방식, 블라인드 방식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스타일을 이용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코덱스북이 있죠.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책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끈이 있거나 헤드밴드가 있거나 앞표지, 뒷표지 그리고 뒷부분에 여러 가지 바코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코덱스북이라 하고요. 폴더 방식이라 해서 여러 종이를 계속 계단 접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접어서 만드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펜 방식이라 해서 이거는 부채죠. 부채를 우리가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고요. 블라인드 북이라 해서 우리가 집에서도 창문에 블라인드 치죠. 그런 거랑 똑같이 커튼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을 블라인드 방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트는 1890년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했죠? 자,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어요. 미술관을 운영하던 암브로이즈 보라르가 이렇게 유명하신 이런 화가들의 그죠? 화가들의 드로잉 작품과 시인들의 시를 엮어서 자,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시화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에게 팔면서 성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많은 화가들이 자, 부가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부가트는 회화, 디자인, 조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독립작품으로서 발전하였습니다. 부가트는 시화집이 아닌 미술작품의 개념이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1890년대에 리브르 다티스트라는 출판사에서 신흥 귀족들을 위한 한정본 책을 선보였습니다. 자, 여기에도 그러면 아트북이었겠죠. 그죠? 안에 글과 그림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꾸며졌다는 거죠. 자, 1972년 런던의 니젤 그린우드 갤러리에서 부가트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973년 뉴욕 근대미술사 사서인 클라이브 필포트가 한 클럽에서 처음으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티스트북이라는 말은 여기에 1973년 미국의 필라델피아 모 대학에서 미술가들의 책이라는 전시를 기획한 다이안 벤드립이 최초로 언급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974년 리차드 민스키가 뉴욕에 부가트 협회를 만들면서 부가트는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장르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서울의 워크힐 미술관에서 기획한 책을 주제로 한 어떤 작품이 됐다고요? 오브제전. 자, 오브제전이라고 하니 여러 가지 미술 매체들이 다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됐겠죠.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외국에서 활동하는 부가트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책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방식이 지금 코텍스북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요. 책 표지가 있죠.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속지가 있고요. 자, 요게 위에 보시면 여기 꽃천이라고 해서 헤드밴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가능끈이라고 해서 책을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책등이라고 해서 여기 책 두께를 얘기하는 거죠. 책의 두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는 책 제목도 있고요. 지은이도 있고요. 아랫부분에 출판사 등이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책 표지가 있어요. 책의 얼굴 부분이죠. 자, 가장 앞쪽에 여기 제목이 적혀 있겠죠. 그죠? 글과 그림 제목도 한 개 적혀 있고요. 자, 여기에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책의 성격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책 표지에 있고요. 그러면 책은 앞표지가 있고 뒷표지가 있잖아. 그죠? 앞표지에는 제목이나 지은이, 그림이 있다면 그림, 출판사명이 적혀 있고요. 뒤쪽에는 발행일, 요 아래쪽에 발행일이 적혀 있고요. 가격이나 ISBN이라고 국제표준도서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바코드가 있죠. 자, 요렇게 책 표지가 되고요. 자, 책배라 해서, 요건 책등이죠. 책등의 반대쪽은 책배예요. 자, 요렇게 책이 열리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 부분은 책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리라고 해서 윗부분은 머리, 책의 아랫부분은 책 꼬리. 자, 머리 부분에는 책의 제목이 적혀 있고요. 자, 표지 위쪽 부분이죠. 자, 머리와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 면지라고 해서 이렇게 열어보면요. 자, 책 표지가 있죠. 책 표지가 있는데 책 표지를 이렇게 쌌단 말이에요.
싸고 나면 안쪽 부분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자, 면지라고 해서 자, 책 표지를 이렇게 싸고 나면 자, 바깥쪽에 있는 이런 자, 책 표지를 싼 부분들이 안쪽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가려주기 위해서 안에 면지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우리도 만들어 보시면 자, 이게 뭔지를 아실 거예요. 이렇게 면지를 이렇게 대주면서 자, 요 책 표지와 여기 있는 속지가 단단하게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표지하고 자, 속지가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면지라고 하고요. 자, 표지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이런 부분, 그죠? 속표지라고 하는데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책의 제목이나 자, 여기 보시면 열어보면 책 제목 적혀 있고 저자, 출판사 등 글과 이미지로 간단하게 표시되는 부분을 속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열어보면 이 부분을 속지라고 하죠. 책의 내용이 적히는 부분으로 주제에 따라 글과 그림을 넣거나 본문의 양에 따라 책의 두께가 결정되는 거죠. 자, 안에 속지가 많다는 거는 자, 이 부분도 더 두꺼워져야 되겠죠. 책 등 부분도 두꺼워질 뿐더러 책의 내용이 많다는 거고요. 자, 속지가 작다는 거는 자, 책의 내용도 작아지고 여기 책 등 부분도 얇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9번째 헤드밴드인데요. 자, 헤드밴드는 요 속지 부분을 여기에 장식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예쁜 색깔에 다양한 색깔이 있거든요. 뭐 빨간색도 있고 뭐 노란색, 주황색, 검정색 할 거 없이 다양한 색들이 다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책을 위해 자, 책의 머리 부분이나 꼬리 쪽에 양쪽에 다 이렇게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식하는 부분이라 해서 꽃천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위쪽이나 아래쪽에 붙여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이 표지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자, 속지 끝부분에 이렇게 맞추어져서 되도록이면 표지랑 이렇게 만나지게 자, 표지 끝에 이렇게 맞추어지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는끈이라고 해서 자, 가는끈은 요거죠. 자, 책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하는 끈이에요. 자, 이 가는끈은 헤드밴드를 붙이기 전에 가는끈부터 붙이고 헤드밴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죠? 자, 헤드밴드는 자, 책 요렇게 속지가 있다면 요 끝에 붙이고요. 그런데 헤드밴드 하기 전에 먼저 가는끈부터 요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헤드밴드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헤드밴드의 길이는 보통 이 표지 있죠. 표지 있는 쪽에서 5 내지 거의 뭐 5 내지 6cm 정도, 6cm 정도 길이를 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책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네 번째 재료와 도구입니다. 자, 책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필기구죠. 그리고 가위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자,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송곳이 필요합니다. 구멍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송곳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재단을 해서 하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커팅 매트 등의 기본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보는 도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료에 폴더라고 해서 자, 접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종이를 접거나 바인딩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로서 동물의 뿔, 나무, 플라스틱, 테플론 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플라스틱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자, 도톰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동물의 뼈로 했죠. 그래서 다양한 모양들이 많아요. 이렇게 납작하게 된 것도 있고요. 자, 납작한 것도 있고요. 약간 이렇게 반달처럼 된 것도 있고요. 자, 나무라 해서 지금 자, 대나무로 된 것도 있어요. 딱딱한 나무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나무로 만들기도 하고요. 플라스틱 저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도 하고요. 테플론이라고 해서 요거는 쇠예요, 쇠. 쇠로 만든 것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실은 강하고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꿰맸단 말이에요. 자, 잡아당겼을 때 고무줄처럼 계속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하고 단단한 실. 그래서 여기 보면 면이나 린넨, 나일론 재질의 실이라고 했는데 요런 실에다가 자, 왁스칠을 해서 쓰면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왁스칠을 되는 그런 실을 사거나 왁스칠을 해서 쓰면 자, 아이들 수업할 때도 실이 쉽게 빠지지 않고 단단하게 잘 엮어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입니다. 바늘은 일반적인 바늘에 비해 바늘기가 크고 끝부분이 뭉뚱한 바인딩용 바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면 자, 우리가 바느질 할 때 보면 뜨개질 할 때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뜨개질 할 때 보면 돗바늘이라고 있죠. 이렇게 그죠? 굵어요. 굵고 바늘기도 이렇게 굵게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그러면 앞이 뭉뚱하니까 찔려도 그렇게 쉽게 있잖아요. 상처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 돗바늘을 사용하거나 자, 노출 바인딩 등에 사용하는 커버 바늘이 있다 했는데 커버 바늘은 우리가 시중에서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커버 바늘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자, 일반 바늘처럼 가늘어요. 일반 바늘처럼 가는데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뾰족하게 요렇게 반달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표지라든지 두꺼운 뭐 속지라든지 그래 좀 두꺼운 표지를 만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다든지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사용해도 그때는 이런 커브 바늘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게 훨씬 바느질하기 쉬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가 있죠. 자는 자, 커팅을 위해서 밀리지 않는 쇠자. 쇠는 아무래도 조금 무거우니까 커팅할 때 자를 때 조금 단단하게 이렇게 받쳐주겠죠. 그래서 쇠자를 사용하거나 자, 작은 단위의 치수를 재기 위해서는 방한자를 사용한다 돼 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방한자입니다. 자, 여기는 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센치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쇠예요, 쇠. 쇠가 되어 있어서 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이 플라스틱 끝이 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쇠가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를 때 보면 이 쇠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깎아 먹질 않아요. 그래서 요게 좀 더 안전해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쪽에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센치가 적혀 있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이런 자를 사용해서 커팅하는 게 훨씬 우리가 자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런 자를 방한자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잠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접착제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접착제는 자, 부가트 전문 풀이 있어요. 재본 풀이라고 갖고 그런 풀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풀을 사용하는 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체풀. 우리 문구점에 가면 딱풀 있죠. 자, 이런 탁풀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부가트 전문 풀이라고 돼 있는데 재본 풀이 없을 때는 좀 더 빨리 붓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목공풀을 사용해요. 자, 목공풀도 강력하거든요. 접착력이요. 그래서 목공풀을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알렛 펀치라고 해서 종이나 천에 구멍을 내거나 알렛이라는 금속 부자재를 달기에 자, 가방이나 보면 고무줄 같은 거를 장식하거나 책을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고무줄을 달거나 이럴 때 알렛 펀치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종이는 우리 부가티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료죠. 가장 기본적인 재료고 다양한 종이가 많아요. 자, 그래서 종이는 크게 이렇게 한지와 양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한지는 자, 여기에서 전통 재본을 할 때 제가 한지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지는 자, 손으로 만드는 수록지와 기계로 만드는 기계 한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종이의 단위 면적 당무게를 표시하는 것을 평량이라고 하고, 그죠? 국제적으로 이거는 자,
표준이에요. 그죠? 국제적으로 1제곱미터당 그 무게가 몇 g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A4 용지를 문구점에서 사실 때 보면, 자, A4 용지도 그렇고 국임지나 이런 것을 살 때, 자, 문구센터 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g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 g이라는 게 뭐냐 하면 A4 용지도 사시면 여기 보면 적혀 있어요. 그러면 75g, 자, 80g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램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종이의 두께가 두껍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램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종이가 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요건요. 자, 부가트의 교육적 효과입니다. 우리가 책 만들기를 통해서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자,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어때요? 책의 내용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가트를 만들 때 자기가 직접 글을 상상하고 꾸며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도 하지만, 책을 읽고 그 주인공에 대한 편지글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구성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글 쓰는 능력도 향상되고, 그러면서 책 읽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두 번째, 책 속에 담을 내용의 글과 그림을 적절히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 상상력, 집중력이 신장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구성과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과정에서 다양한 조형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 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평소에 알레펀치를 사용할 일 거의 없죠. 집에 가위는 있는데, 타공할 수 있는 펀칭기는 있는데, 알레펀치라는 거는 가정에 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가트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도구들을 사용해 보면서, 새로운 재료들을 사용해 보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진다고 했어요. 자, 책을 한 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계획하죠. 계획도 하고,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하고, 완성함으로써 자신만의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애착도 느끼고 자신감을 더 기를 수 있는 거죠. 책을 한 권 만들었을 때, 자, 어떤가요? 학교에서는 학급에서 발표도 하고요. 자, 만든 것을 전시도 하고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나 여러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시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보통 가을 되면 어느 학교든지 작품 전시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있잖아요. 성취감도 느낄 뿐더러 그런 것을 통해서 칭찬도 받고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때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오래 기억할 수 있죠.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면서 학습 효과도 좋아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학습 정리입니다. 자, 부가트의 용어와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 부가트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죠. 자, 부가트는 문학에서 먼저 시작됐나요? 아니면 예술에서 먼저 시작됐나요? 자, 부아트예요. 자, 여기에서 시작되었어요. 아트. 그죠? 성서 필사본에 그게 사파를 그려놨다 했죠. 그래서 시작은 아트. 그죠? 예술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어요. 그죠? 자, 부가트의 역사입니다. 자,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다 했죠? 자, 프랑스.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되었어요. 그죠? 책의 구성 요소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가트의 교육적 효과에서 자기 스스로 책을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자신감도 향상되고요. 그죠? 학습 효과도 좋아지고요. 오래 기억 남고요. 그죠?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 보면서 새로운 지식도 얻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트의 역사와 부가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